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7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주차, 6주차에 걸쳐서 모두 25개의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팀별로 우수 사례 또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팀별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26번째부터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팀별로 시간당 한 개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를 하시는 그 팀별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각 매 시간마다 5개의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한 개씩을 선정해서 모두 3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26번째 사례는 장애 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입니다. SK텔레콤이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 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는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이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이죠. 이런 분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요. 또 2016년부터는 장애 청소년의 그 ICT에 대한 호기심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주요 분야인 IoT에 대한 또 정보 격차도 해소를 하고요. 또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무선 통신하고 IoT를 기반으로 한 ICT 메이커톤이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999년도에 장애 청소년의 ICT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정보 검색을 하는 IT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애 청소년들의 IT 기기 활용 능력 및 정보 습득 방식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SK텔레콤이 이제 그 선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80여 개의 장애 청소년 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약 3개월의 사전 교육을 통해서 ICT 기반의 아두이노에 대한 교육, 이 교육에는 또 참가 학교 선생님에 대한 사전 교육도 있고요. 또 아두이노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연습 및 교육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거는 ICT 기반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 또 그다음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확장을 시켰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명명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시대 이런 것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ICT를 기반으로 한 아두이노의 어떤 활용 방식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1박 2일의 대회 개최를 통해서 무선 통신하고 아두이노가 결합된 스마트카를 제작하고
디자인을 하는 메이킹 대회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카를 운행하여 참여하는 레이싱 대회하고 푸싱 대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스마트카를 제작하면서 ICT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어떤 동년배라든가 또 그 친구 관계 형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의 같은 공감대, 이런 어떤 우위를 다지는 기회가 되는 어떤 대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하고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2018년까지 총 19회차가 개최가 됐는데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아주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회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참가 청소년들의 정보 검색 능력을 높여왔고요. 또 특히 장애 청소년들이 IT 기기를 접하고 활용하는 이제 기회가 늘어나니까 그 IT를 통해서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우리가 이제 CSV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니어 공학 교실인데요. 현대 모비스가 하는 이제 사업인데, 어린이들에게 미래 공학자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과학 영재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주니어 공학 교실은 한국공학 한림원, 한양대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소재한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직접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또 그 같이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주니어 공학 교실로 이제 그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하고 그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어린이에게 미래 공학 기술자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그리고 기초과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의 주요한 어떤 추진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2018년까지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정규 주니어 공학교실, 또 모터쇼 및 기타 마케팅 행사에 고객이 같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과 함께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그리고 이동 과학 버스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실시하는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주니어 공학교실의 경우는 현대 모비스의 그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그 7회 정도 그 공학교실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은 매년 3월에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24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뭐 또 기존에 이제 과학은 이제 주로 이제 실습 위주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학 수업하고 함께 이동 과학 버스를 활용해서 연극 형태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의 전문 기업의 특성을 살린 그
과학 원리를 설명해 갖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자동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그 신기술을 소개하는 교재를 개발해서 이제 그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은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센터하고 한국공학 한림원 연구원들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과를 보면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전국의 122개 학교에 총 22,445명 아동들이 참가했고요. 1,809명의 임직원이 강사로, 자원봉사로 이제 참여를 한 거,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열린 이제 주니어 공학교실에서는 33개 학교에 5,3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임직원 380명이 역시 이제 재능 기부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제주도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지원 규모를 이제 확대를 했는데,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 교재 개발 공모전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차량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가 전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주니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그 이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공모전을 개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결국 직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 그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그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전방 정보 표시 장치, 전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 또 스마트 헤드램프 등 이제 현대 모비스가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주제를 삼아서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번째 사례로는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를 들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행복 나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회사는 사업장 소재 지역의 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로봇 키트를 제공하고 로봇 소프트웨어 교육, 경진대회 참가 등의 과학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SK 하이닉스의 그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그 SK 하이닉스가 소재한 그런 사업장 그 지역에 과학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교육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사업장이 이제 위치한 경기도 이천 또 청주에 있는 그 취약계층 아동들이 생활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로봇 교육 키트를 제공하고 주 1회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대회를 열어서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를 열어가지고 과학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간의 로봇 키트 조립법 및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배운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라는 주제로 또 이제 경진대회를 열기도 해서 그 개발과 또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이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요. 대회를 통해 로봇 활용 우수 학생을 뽑아서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그 아이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여 명의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로봇 등 전문 과학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고요. 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년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요. 또 창의 로봇 올림피아드 외에도 IT 창의 과학 탐험대, 과학기술 공모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과학 인재를 육성하겠다. 하인슈타인, SK 하이닉스하고 아인슈타인의 합성어를 하인슈타인을 양성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번째는 이제 청년 세상을 담다라는 제목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줄여서 이제 청세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세담은 2014년부터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와 현대해상이 국내 최초로 영리와 비영리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소셜 에디터, 그러니까 공익 전문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공익 전문 저널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과정입니다.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는 2주일에 한 번 8페이지로 구성이 된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신문을 잘 안 보시지만 뭐 더 나은 미래 이제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됩니다만 2주에 한 번씩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그 별도 섹션입니다. 그래서 8면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 보도를 하는 그런 그 별도 섹션인데요. 이제 현대해상이 그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팀하고 같이 해서 공익 전문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겁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언론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공익 DNA를 퍼뜨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생들은 뭐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KBS, JTBC,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이제 언론사를 비롯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 네이버 해피빈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공익 에디터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영리 조직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금 활동이나 자원개발 활동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거나 그런 저널리스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수료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또 이제 찾고 있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비영리 분야와 기업사회공헌 소식을 컨텐츠로 가공해서 전달하는 전문가를 만들겠다. 즉, 소셜 에디터를 양성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명되고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뭐 많이 하는데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면 뭐 그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익 전문 저널리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잘 알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시작을 했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대상이 해당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비영리 공익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저널리스트적인 관점을 가진 통찰력 있는 관점을 가진 어떤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기획된 공익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은 약 6개월간 비영리 공익 분야 전문가의 강의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협업, 멘토링을 통해서 주 1회 4시간, 24주 동안 이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교육받은 이제 청년들은 향후 전문 저널리스트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어떤
사회 공익적인 활동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이제 2차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회기당 25명 내외의 청년들이 참가를 하고요. 또 공익 언론 관련 이론 및 또 실습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는 이제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기자들이 직접 멘토로 역할을 하고, 또 공익 분야는 그 분야의 저명 인사를 강사로 모셔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제 교육이 다 마친 뒤에는 또 활동 내용을 모아서 이북을 만들고, 또 나름 이제 졸업 작품 같은 어떤 그런 잡지 형태의 그런 간행물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파트너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의 더 나은 미래 팀이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현재까지 213명의 청년 공익 기자를 배출을 해서 이 청년들이 언론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공익 분야에 진출을 하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 중에서 80여 명이 언론사 및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이제 73명은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JTBC, SBS, MBC, KBS 등 주요 언론사의 기자 및 PD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도록까지 양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대기업 공익재단이라든가 뭐 네이버 해피빈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 또 사회적 기업의 그 다양한 영역에 진출을 해서 소셜 벤처를 창업하거나 국제기구에서 또 인권 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의 저널리즘 강의, 또 사회혁신가와 만남, 공익 전문가와 토론식 수업은 물론이고요. 또 더 나은 미래 기자를 통한 같이 이제 동행 취재 실습이라든가 기사 작성, 또 개별 멘토링을 받고 있고요. 또 12월에 졸업 기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0번째 사례는 청년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미래 경쟁력 및 기업 가치 제고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하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와 커뮤니티 포커스드 원칙에 따라서 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에너지 프로젝트는 인재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인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 사회공헌 활동의 브랜드를 총칭하는 대표 브랜드 명칭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청년 에너지 프로젝트는 성장 단계별로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총칭하는 브랜드인데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또 두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두산의 사회공헌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 내용을 살펴보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애주기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 기초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서 함양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것부터 또 학습 참고서를 지원하고 체험 활동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창원과학고 같은 지원,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또 따로 별도로 두산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산학협력 및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또 미취업 대상 채용 양성 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원과학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 두산 그룹 중에 이제 창원에 있는 그런 사업장을 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창원과학고를 지역사회, 커뮤니티, 아까 포커스드라 그랬죠. 그래서 창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지역의 교육청, 또 학교 교육기관, 또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과 다양하게 협력을 이루고 있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참고서 지원 사업은 11년부터 연 2회씩 학기마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2016년까지 그 수의 인원은 1,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력하는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협력 업무 이제 협약을 MOU를 체결하고 창원시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중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도 확장을 해서 그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그 장애 학생 그 시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장애 인식 개선과 교육 활동 개선, 또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교 내외에 그 CCTV를 기증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 등을 사업 등의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